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중퇴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스킵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저 환자분들이 절 찾는 게 아니고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문으로 내려줘서 보내면 후문으로 나가는 애일 때도 있었거든요. 원장님의 인생이 궁금한 PD가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렇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미국을 가게 되었는지요?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일 때문에 미국에 가셔야 됐고 뭐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라갔는데 이제 너무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계속 미국에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정도? 저는 초등학교 때 갔다가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동네에 있는 국민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도 하면서 이제 유학 준비하는 학원에서 다시 유학을 가는 걸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족이랑 같이 간 게 아니고 저 혼자 그렇게 갔고 뭐 기숙사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중학교 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중퇴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가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 시기도 맞았던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이제 독립까지는 아니죠.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또 미국에서 또 계속 이어서 대학교를 다녔고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잠깐 그때 또 한국에 나왔고 일반적으로 1학년 또는 2학년 정도 끝나면 군대를 많이 갔거든요. 좀 빨리 갔다 오신 거네요. 저는 좀 빨리 간 편이었어요. 제가 아마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빨리 끝내자 또 그리고 뭐 저는 군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니까 2번 가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네, 뭐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막 불편한 편은 아니거든요. 뭐 하면 하자 재밌을 수 있겠다. 뭐 그래서 군대는 또 육군으로 가서 51사단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급 수송 군무대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재학생이 됐죠. 미국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캘리포니아 LA에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샌프란시스코에 팔로알토 뭐 아시죠? 페이스북이 시작된 곳 그 거리를 가끔씩 뭐 피자 먹으러 갔던 기억도 있는데 그 옆에 작은 폴톨라 밸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한때는 그 동네가 신기하게 미국에서 평균 수입 제일 높은 동네 뭐 이랬는데 정말 좀 백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립학교에 들어갔는데 백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때 몇 안 되는 한국인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외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보스턴으로 갔어요. 서부에서 동부로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동부에 더 학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사립학교도 동부에 더 많았고 이미 가니까 한국인 유학생 그 네트워킹이 다 돼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새로 거기에 들어오게 된. 그러면서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제가 보스턴 컬리지를 나왔는데 왜냐면 헷갈려하세요. 보스턴 컬리지가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좀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는 뭐 지금도 보스턴 컬리지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아니 왜냐 학교 분들이 보면 얘 맞는 소리 하네 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가서 한국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한국인들과 학창 시절을 고등학교 때까지 어울리지 못했다 보니까 한국말 하는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영어 실력이 막 확 그 정도로 대학교 때는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래도 물론 제가 뭐 미국을 간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간 거거든요. 진짜요? 미국은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스포츠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고 대학교 때 와서 팀이나 아니면 클럽팀 뭐 이런 데서 하다 보니 그런 데서 만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외국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지만 한국 유학생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렸죠. 네. 무슨 스포츠 팀 하셨는지? 저는 축구 일단 고등학교 때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막 그런 뽑는 게 있어요. 네. 그 동네
그리고 또 그것보다 점점 큰 범위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각 학교에서 11명을 뽑아가지고 뭐 팀을 만드는데 그때는 제가 그 안에 뽑힐 정도로 축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저는 너무나 즐거운 추억이고 너무 열정이 있는 그런 액티비티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은 운동을 하려면 공부를 계속 꾸준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면 어느 정도의 그 공부가 될 때까지 아니면 학점이 나올 때까지 다시 운동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한국이랑 완전 다르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공부를 좀 챙겨서 했고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그 부분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막 학원을 막 엄청 열심히 다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문으로 내려줘서 보내면 후문으로 나가는 애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가서 이제 운동도 계속 하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대학교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잖아요. 네.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서양인의 몸과 동양인의 몸의 차이가 있구나. 따라잡을 수 없네. 네, 부딪히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동이 취미가 됐고 공부가 이제 주가 됐고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히 고등학교 때 강요받은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알아서 좀 하는 습관은 있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는 과정에서 보통 경제학과가 끝나고 나면 인턴십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턴십에서 잘 되면 회사에 취업이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가고 싶은 회사들 뭐 제가 좀 봤던 회사들 이런 데가 바이오텍 회사들이었어요. 그 시기에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이오텍 회사의 대표분들이 의사가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저 되게 단순하거든요. 아, 의사가 되면은 이런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구나. 의사를 해야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죠. 왜냐면 미국에서 물론 뭐 뛰어난 한국인 친구들은 미국에서 의대까지 가는데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의대 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친구들과 경쟁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게 이유일 수도 있지만 또 시민권이 없었던 것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아, 조금 어렵겠다. 근데 어차피 한국에서 저는 살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뭐 열심히 사는 이유가 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려고 사는 건데 가족이 다 한국에 있고 친구들도 이제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나도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지원한 학교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저만 문과더라고요. 다 이과 친구들이고 그리고 막 의대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그때 이제 큰 충격이었거든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맞.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왔는데 진짜 화장실을 안 거야. 그냥 앉아서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고 나갔다가 다시 보면 뭐 3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계속 앉아요. 엉덩이가 정말 무겁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죠. 예. 문과생이 이과 계열의 그런 공부를 한다는 게 근데 뭐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적응 잘 해나갔고 그러다 보니 또 열심히 하다 보니 졸업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좀 미용의 길로 생각을 했던 게 원래는 수술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제가 정형외과 수술방에 들어가서 느낀 게 제가 생각했던 정형외과의 교수님들과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시술의 그런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망치로 때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근데 다행히 이제 환자분들은 너무 만족도 있고 아프셨던 분들이 치유돼서 가는 과정을 보면서 멋진 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하는 작업들이 좀 더 매력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질환적인 부분을 다룰 때 그냥 단순 고민이 아니라 생사의 경계를 논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저의 성향과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과연 제가 꾸준히 했을 때 내가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저도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다 보면 너무 공감이 될 때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즐거운 고민을 하는
뭔가 미용적 시술, 뭐 안티에이징, 뷰티 이런 쪽의 분야를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용 쪽 하면 여성분들이 좋아하신다 하니 단순하다 했잖아요. 인기 많은 과, 인기 많은 분야로 가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어떻게 인기는 많이 누리셨나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뭐 스킵하겠습니다. 네, 스킵해 주세요. 한 질문에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까지 왔고 제가 처음에 미용의 메카 강남역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본점 네트워크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가 하루에 막 정말 900명 뭐 이렇게도 오고 저도 많이 시술할 때는 정말 200명 이렇게 나왔던 물론 시술이 다 짧아요. 그런 데서 근무를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꼈어요. 물론 몸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너무 재밌어서 밥도 안 먹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끼니를 챙긴다는 느낌 없이 재밌게 일했던 것 같고 보통 1년 안으로 다들 나가거나 딴 데로 가거나 하는데 저는 그 병원에 대한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다양한 시술도 하고 많이 하고 이제 대부분은 빨리 배워서 나가야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꼭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것보단 많이 하고 많은 걸 경험하고 그게 다 나한테는 재산이 될 거고 실력을 늘리자 뭐 그만큼 경험을 이제 쌓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오래 있다 보니 원장까지 됐을 때 밑에 원장들을 교육하는 것도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에 갖고 있던 바이오텍 회사의 대표 이런 생각은 없어졌고 이쪽이 너무 재밌다 좋다 그리고 제가 뭔가 해서 환자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너무 좋구나. 근데 이제 메카라고 불리는 데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청담 쪽에 좀 프리미엄 병원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서비스와 이런 공간에서 시술을 한다는 건 또 어떨까 해서 이제 청담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 병원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막 지금처럼 큰 병원은 아닌데 지금은 뭐 워낙 잘 되는 병원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 대표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시술적인 거는 뭐 처음에 많이 배웠다면 거기선 그런 서비스적인 부분 또 프리미엄이라는 거의 개념 이런 거를 배웠는데 사실 프리미엄의 방향성은 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엄을 구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라면 그리고 개원은 어떤 의사에게나 다 꿈이거든요. 개원은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병원을 할까? 사실 결국에는 또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노력을 하는데 과연 뭐 돈을 보고 뭘 선택하는 게 정답일까? 그건 아니다. 그냥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이 만족스러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한 분 한 분 좀 천천히 대화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분과 이런 시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라이프 패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저한테는 즐거움으로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청담동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이런 좀 프리미엄 병원을 오픈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제 환자분이었다가 정말 저한테 친한 이런 형님도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사고 어쩌다 보니 병원이 있으면은 뭐 원장이라고 불리는 건데 또 주변에 정말 큰 기업의 대표님들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시다 하는 분들이 저한테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라포를 쌓을 때 부끄럽죠. 속으로 내가 뭐라고 근데 그런 만남들도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만남이고 기회가 됐고 또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병원이 이쪽에 있다 보면은 비용이 조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싼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본인이 열심히 뭐 모아서 아니면 퇴직금 제가 마련해서 왔는데 조금 꼼꼼한 진단과 시술하고 싶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게 저의 성향과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한테 원장님 시술 좀 빨리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 말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러고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절 찾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분들만을 위한 뭐 또 그런 걸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레스트 클리닉을 좀
기획해서 개연하게 되었습니다. You need to rest. You need to rest. 당신의 삶에 쉼이 필요할 때 You need to rest, you need to rest, you need to rest. You need to rest, you need to rest, to rest.